안녕하세요. 저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4만원 연작이라는 제목의 저의 작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철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보통 철학과에선 뭐 배워요? 철학과 졸업하면 무슨 일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졸업하는 시기에 이제 돌아보니 철학이라는 학문은 저에게 눈을 주는 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하늘 위에서 먹이를 바라보는 그런 예리한 시선이 떠오르는데요. 이 눈이란 현상 너머에 질문을 던지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인 어떤 현상들 이면에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상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도로서 제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시선을 통한 사유의 결과물을 표현하여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자의 시선을 통한 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후자의 표현하여 소통하는 능력을 제 스스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기존에는 말과 글이라는 철학과 학생으로서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세상에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기획도 해보고 창업 프로젝트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질감을 가져와서 일련의 스토리로 풀어내는 콜라주 작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 작업을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계속해서 한번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죽가밥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각화 작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40개, 50개 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고 관심이 모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이름을 붙이기에 알면서도 모르는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작업들을 돌아보면 소외받는 노인 계층에 대한 이야기, 환경 문제, 동물 문제,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등 우리가 겉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 깊숙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만의 어떤 시각화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의 재미와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동체란 무엇인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작업이 현상 너머의 이야기로 향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이야기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 너머의 이야기로 향하는 통로의 역할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인 저의 4만원 연작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왜 4만원 연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신 사진들의 공통점은 서울시 고시원 창문이라는 점인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서울시 종로구를 중심으로 고시원들의 창문들을 찍어서 크로핑하고 편집한 작업들입니다. 이 세 단어를 보고 어떤 게 떠오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기 며칠 전에 171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되게 건조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득 엄청 오래된 건물에 고시원이라고 쓰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 건조한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다가 순간 덜컥 하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몇 주 전에 발생했던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국일고시원은 굉장히 오래된 고시원 건물로 이곳에는 대개 40에서 60대의 일용직 생계형 노동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7명의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가장 젊은 층은 30대였고 가장 고령층은 70대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따로 탈출구가 없었고 특히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런 화재 감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는데요. 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월 32만 원을 내고 창문 있는 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창문 열고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왔다. 창문 없는 방은 월 28만 원 정도로 한다. 창문이 있어서 살았다. 창문 없으면 죽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이 28만 원과 32만 원 사이의 간격인 4만 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 남겨진 생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 절반 이상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나머지 신청을 하기로 한 사람들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텅 빈 방에 들어가려면 이불이라도 한 장 마련해야 할 텐데 임대료까지 별도로 지불할 형편이 안 된다. 위험하더라도 다른 고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라 건설 현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실제로 들어가기에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분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대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정도가 지났고 그 당시에 전 국민들의 어떤 아픔이 있었고 반성의 시간도 있었는데 그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우리는 변화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이런 크고 작은 세월호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기 위해 저는 창문 없는 방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줄곧 창문 없는 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시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있고 주상복합, 빌라, 주택, 옥탑, 반지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남향과 북향은 있어도 생각해보면 창문이 옵션인 공간은 고시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반지하도 창문은 있으니까요. 서울 안에서 내 방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시는 것은 고시원을 찾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 안에서 어떤 고시원들이 있는지를 검색하면 본인이 설정한 가격대 안에서 볼 수 있는데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 가구는 15만 가구인데요. 보증금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고시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주거 공간은 몸을 뉘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간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시원은 한 평 남짓한 공간 안에 간이 침대와 또 책상을 빼고 나면 별다른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 창문이 있을 수 있는데 창문이 없는 공간도 있죠. 창문이 없는 공간은 빛과 새로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 없이는 시간 개념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고시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이외 거처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37만 가구가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주택에는 고시원을 포함한 쪽방촌 그리고 여인숙과 같은 비주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시원은 40%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2011년 정부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는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한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이 있어야 하고 내열과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건물 재질이어야 한다. 또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주거 기준을 제정했는데 이는 사실 앞서 본 비주택 가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한하는 주택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비주택 가구의 공간을 만들고 이들을 여기서 살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4만 원 연작의 마지막 부분인 포토콜라주 작업으로 고시섬이라는 제목의 작업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런 서울시 종로구를 중심으로 촬영한 고시원의 사진들을 모아서 섬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고시원의 희생자 중에 남겨진 분들이 다시 또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치 이들이 사회에서 떨어진 외딴 섬에 있는 존재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있는 외딴 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4만 원이 가진 비극 이면의 이야기는 뭘까? 이 창문이 가리키는 그 너머의 것은 무엇일까? 이 섬에 우리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의 상반된 주거 공간인데요. 왼편은 평당 1억 원에 상당한 반포동의 고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고 오른편은 월세 3만 원을 주고 거주할 수 있는 남태릉역 인근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의 모습입니다. 투자를 통한 재테크 시장과 분양 시장에서 고가의 아파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비닐하우스 촌에는 현재 90가구, 15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LNG 저장소 옆에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닐하우스 촌에 거주하는 70% 이상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인데요. 직업이 없고 이들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지병으로 거동이 거의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은 매달 정부로부터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물과 전기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한 기사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기자분이 이 공간에 거주하는 노인분께 어르신께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긴 그냥 세상의 끝이야. 더 갈 곳도 없고 갈 힘도 없는 이들에게 집은 남은 목숨을 부지하는 곳일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여기보다 더 싼 곳은 없어.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선으로 돌아와 볼게요. 4만 원이 가리키는 창문은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저는 이 4만 원 연작을 통해서 창문이 정말로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매달 4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4만 원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비극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4만 원 연작의 창문은 일종의 통로인데요. 저는 창조적인 통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만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의 사유의 결과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사람씩, 제 주변에 세 사람씩 알면서도 모르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 나가다 본다면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